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홍수지대의 물처럼 루머와 정보들이 넘쳐나죠. 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넘쳐나는 정보들 중에 선별할 줄 알아야 할 텐데요. 혼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전문가가 공개하는 정보들까지 공개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출발합니다.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계 이반장 유재성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수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분석과 함께 투자 비법까지 공개한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077-6357번으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요. 고수의 팁부터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자, 일단 뭐 분양시장 휩쓰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략법이라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일단 뭐 주택 시장에 좀 찬바람이 지금 뭐 안 그래도 좀 춥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 시장에도 지금 좀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 뭐 대부분이 다 뭐 주택 쪽에 이제 규제들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9.13 대책의 어떤 효과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는 지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꼭 찬바람만 부는 곳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또 어떤 쪽을 보면 당연히 또 따뜻한 훈풍이 부는 바로 이제 그런 곳들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주택인데 주택이 아니다. 네, 집인데 주택이 아니다. 네, 뭘까요? 네, 바로 이것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왜 이렇게 뭐 집인데 주택이 아니고 뭐 주택인데 주택 아닌데 뭐 하여간 그 이유가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주거용이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집은 맞죠. 주거가 맞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법상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택에는 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주거용으로 인해서 어떤 수요는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으면서도 또 규제는 또 피해가는 그런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도 보통 우리가 뭐 분양시장이다, 청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 아파트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은 분양시장에서도 쌩쌩쌩쌩 아주 잘 달려나가고 있어서 오늘 이걸 어떻게 좀 공략을 해볼까 그 전략들 한번 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 분양시장에서 이제 뭐 대세의 이제 흐름을 갖고 있죠. 자, 뭐 최근에 이제 최고 278대 1 아파트가 아닙니다. 네,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278대 1, 네, 뭐 화서역 쪽에 있는 프로지오 얘기죠. 네, 이번에 아주 대박이 났습니다. 자, 평균 이제 65대 1이니까 평균도 굉장히 높죠. 자, 여전히 지금 인기가 높다라는 게 또 증명이 된 게 지금 이제 이게 10월 이야기라면 이제 11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죠. 계속 인기가 높을 텐데 그걸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5월 달에 최고 경쟁률이 107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쪽의 청약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뭐 좀 뉴스화되지 않고 집중을 못 받아서 그렇지 이미 5월부터도 그렇죠. 최고 경쟁률이 이렇게 평균이 105대 1이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범계 힐스테이트 얘기입니다. 이때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한 600세대 정도 공급을 하는데 6만 명 정도가 몰렸으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죠. 자, 이렇게 아파트를 추월하는 이런 높은 경쟁률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뭐 보니까 입지, 그렇죠. 역시 오피스텔도 당연히 입지가 이제 중요할 텐데요. 뭐 이 정도면 뭐 들어갈 수 있어 하는 데는 꼭 서울의 중심권들도 뭐 당연히 뭐 인기가 있겠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도권까지 이렇게 퍼져서 아주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 이 정도면 좀 될 것 같아라고 하면 뭐 많이 지금 몰린다라는 이유 그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다 가격, 그렇죠.
자, 오피스텔이 또 많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파트 너무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조차도 어려운데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낮게 좀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또 실제로 접근 자체도 지금 오피스텔은 만약에 이제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경우에는 정말 1억 원 이하로도 그렇죠. 오피스텔은 뭐 대부분이 다 월세로 가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또 많이 좀 딸리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많이 희소성 때문에 또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지, 가격 이런 어느 정도의 조건만 충족하면 뭐 완벽하지 않더라도 9.13 대책을 피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뭐 돈이 몰리고 있다라니까 나도 뭐 그냥 뭐 무조건 따라가면 된다. 네, 그건 네, 보통 우리가 아주 몰릴 때도 왜 그것이 인기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겠죠. 또 나랑은 또 맞는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왜 인기가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답이 나오니까요. 자, 일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인기 이유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일단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좀 이렇게 좀 괜찮다라는 투자 지역, 특히나 뭐 이제 서울이나 뭐 수도권 중에서도 중심 지역들 같은 투기 과열지구로 대부분이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다 가점제로 되어 있죠. 네. 자, 가점제로 되어 있다라는 건 내가 청약 통장의 점수도 높아야 되죠. 뭐 거의 한 15년 정도 그렇죠. 또 거기에다가 내가 또 부양가족 수도 뭐 거의 5명, 6명 이렇게 해서 뭐 35점 정도 되죠. 또 여기에다가 필요한 게 그렇죠. 무주택 기간도 좀 길어야 되죠. 뭐 거의 뭐 10년 뭐 가까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지금 뭐 보통 한 84점 만점에 약 한 70점, 뭐 한 안 돼도 한 60점 이상은 돼야 지금 아파트 쪽은 뭐 청약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예 이제는 그렇죠. 또 2주택자는 뭐 전혀 되지도 않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청약 통장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무주택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이거는 네, 그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이러니까 많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아니, 그러면 일단은 오피스텔을 내가 사서 있다가 그렇죠. 오피스텔도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면 내가 그냥 아파트에 전세로 있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럼 오피스텔을 사서 무주택 자격을 그대로 유지를 하다가 아파트 분양으로 갈아타면 되겠네. 자, 요런 어떤 전략들이 많이 지금 있다 보니까 또 오피스텔의 인기가 또 높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아파트보다 다양한 특화 설계, 네, 뭐 지금 요즘 아파트보다 뭐 오피스텔들 가보면 뭐 안에 뭐 그렇죠. 뭐 세탁기 있죠. 냉장고 있죠. 뭐 어떤 경우는 스타일러라고 해서 뭐 옷 다 털어주는 이런 것까지인데 정말 내가 달랑 몸 하나만 들어가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완벽한 주거 어떤 환경을 제공하다 보니까 1, 2인 가구, 젊은 가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실 편리하죠. 아파트에는 들어가려면 뭐 이거 사야죠, 저거 사야죠, 이사 다니려면 그것도 다 들고 다녀야죠. 자, 이러니까 1, 2인 가구들이 봤을 때는 역세권, 역에서 엄청나게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도 잘 돼 있으면서 집 자체도 특화 설계를 해서 개방감도 넓고 안에 설비까지 다 돼 있으니까 당연히 장점이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꼭 짚어봐야 될 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열쇠 당연히 찾아봐야 되겠죠. 자, 아무리 좋아도 입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지 정말 핵심 안에 그 안에서도 당연히 역세권, 네, 오피스텔은 역세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거리 안에 투자해야 된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돼요.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줘야 되니까. 자, 그런데 현재 수요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 수요만 봐서는 안 되죠. 앞으로 미래 신규 수요도 창출될 수 있는 것, 현재 수요와 현재도 좋지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미래 수요가 겹쳐져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중대형보다는 당연히 소형 오피스텔에 투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 전국이 한 4.99 정도 되는데요. 그 수익률이
보통 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한 5.45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85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4.11%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형이면 소형일수록, 쪼개면 쪼갤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투자하시면 성공 투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훈풍부는 오피스텔 투자에도 한번 집중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맞춤 전략과 함께 유망 투자처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년 유망 부동산에 대해서 무료로 특강해드릴게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 세미나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에서 진행되군요. 02077-6357번으로 두 세미나 모두 예약 주세요. 대표님, 가면요 유망 투자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어떻게 다 찾아다니겠어요? 어렵잖아요. 전문가들이 콕콕콕콕 찍어내는, 자, 지금 주택임대 사업을 활용하면 너무나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형, 소규모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죠. 자, 그러면 양도세 100% 감면받죠. 뭐 취득세 100% 감면받고 재산세 100% 감면받을 수 있고 일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그대로 보면서 여러 채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 그 투자처들 다 알려드리는 세미나를 무료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쪽에서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자, 그렇지만 서울 중심권 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뭐 고객 갸우뚱하시고 세미나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오히려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 매주 토요일 날 제가 오후 1시에 주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들도 요즘은 뭐 서울 중심권 안에 많이 투자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련하고 있으니까 꼭 예약 전화 남기고 오시면 헛걸음 안 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담 없이 오셔서 좋은 정보들 가득 가져가 보시고요. 주목해야 할 첫 번째 장소부터 먼저 떠나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보층형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1호선 경부선이 지나가는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21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15층 건물 내 5층,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75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9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전망됩니다. 부동산 규제 때문에 이 오피스텔이 톡톡히 풍선 효과를 누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지역적인 분석이 제일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이네요. 자, 일단 뭐 영등포 요즘 뭐 퀘스천 다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영등포는 3대도심, 그렇죠. 지금 종로 광화문하고 강남하고 영등포 이 세 곳이 지금 203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3대도심으로 똑같이 키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영등포의 어떤 그 위상 이런 것들은 그렇죠. 종로 광화문이나 강남하고 이제 똑같이 만들겠다니까 당연히 존재감이 뭐 대단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영등포 유타운 쪽에 지금 2014년에 그 분양했던 아크로타워 스퀘어라는 아파트가 이때 한 4억 정도 33평 정도가 했었는데 이때 뭐 거의 미분양이 날 정도로 그랬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입주 지금 시점이 돼서 12억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난 존재감들을 드러내고 있죠. 뭐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500대 1, 700대 1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영등포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엄청난 존재감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역세권, 영등포 안에서 핵심을 찍으라면 어디일까요? 뭐 당연히 영등포 여기겠죠. 이 역세권 삼각 상업지가 지금 컴팩트 시티,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고밀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업지만한 게 없겠죠. 또 여의도 가까우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1호선과 KTX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신안산선, 시흥 안산을 거쳐서 그렇죠.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는 바로 신안산선이 이제 11월에 이제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죠. 자, 그러면 2023년에 완공이 되고 나면 또 10호선, 네, 신안산선이 영등포까지 오면 당연히 또 트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겠죠.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 가깝죠. 영등포, 뉴타운 바로 있죠. 신길, 뉴타운까지 트리플 호재가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지금 여기가 삼각 상업지라고 해서 지금 여기가 영등포 역이잖아요. 영등포 역세권 개발이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서울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이 삼각 상업지가 더 컴팩트 시티로 더 개발이 됐을 때 많은 지금 근데 본 매물들이 바로 이 삼각지에 있는 대로변에 입지를 해 있다는 거죠. 입지적으로 정말 아주 우수하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영등포 이제 고가차도 지금 이제 내년에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이제 여의도 국제업무지구까지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타임스퀘어라든지 물레 쪽에 창작촌 이쪽에도 또 어마어마한 지금 문화센터들이 들어오잖아요. 또 당연히 지식산업센터들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당산동, 양평동, 물레동 전체 다가 중공업 지역에서 이쪽으로 많은 지식산업센터 지금 1, 2인 그런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미래 IT 산업들이잖아요. 자, 여기다 영등포 뉴타운 받치고 있죠.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 받치고 있죠. 이 주변 지역이 다 좋아지고 있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 완전 황금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꾸준히 임대 수익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인기 지역인가? 여기에 따라서 갈릴 것 같거든요. 3대 도심 구축, 그중에서도 핵심 지역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은요? 네, 건물 중요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 1월 준공이 되겠는데요.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그렇죠. 중도금 없이 자, 그렇다면 2년 정도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자, 지금 계약금만 내놓고 나중에 또 2년 후에 이걸 하려면 또 올라가 있죠. 땅값이 올라가는 게 당연히 올라가, 건축비 올라가는 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거죠. 네, 복층형이라는 거죠. 지금 젊은 분들이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그렇죠. 복층 어떤 그 침실을 갖고 있는 그냥 단순한 원룸이 아니라 전 세대 130세대가 복층형 원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뭐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복층의 로망을 한번 실현시켜 보시고요. 가격 안 따져볼 수 없겠죠? 대표님. 뭐니 해도 머니. 그러게요. 자, 복층이면 지금 뭐 대부분이 다 2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데들이요. 자, 그런데 정말 영등포 한복판 그것도 삼각 상업지잖아요. 자, 여기에 1억 7천만 원인데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영등포 역에서 도보 3분 거리 굉장히 영등포 역세권 뭐 여의도에서 800m밖에 안 되니까요. 자, 전세 예측할 때 1억 6천만 원. 지금 현재 시세로 했을 때 2년 후면 훨씬 더 올라가요. 지금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5만 원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에도 정말 짱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소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 기다리고 있습니다.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3층 건물 내 5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2,4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1,0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400만 원 예상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4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예상되는 곳이네요. 역세권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시세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역 주변에 투자하시는 게 그 답이 될 것 같은데요. 5호선 초역세권에 앞으로 9호선도 연장된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지역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앵커님 거의 뭐 전문가 수준이다. 제가 이렇게 칭찬 네. 드리고 맞습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입지 그 안에서도 역세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강남 이제 4구 강동구죠. 네.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네, 이렇게 이제 강남 4구가 되었습니다. 그 강동구 안에서도 가장 핵심 바로 강동역이 되겠죠. 이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면 우리가 정말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정말 역세권 중에서도 초역세권이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내 집 앞에 9호선, 자 이제 9호선이 강동시대를 연다고 해서 강동구 전체가 들썩들썩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강동시대를 여는 그 첫 역이 바로 중앙보훈병원역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이 10월 7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12월 1일 날 이제 완전히 개통이 돼서 이제 뭐 승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내 집 앞에 없었던 역이 생긴데 그것도 부동산의 황금 라인, 그렇죠. 바로 중앙보훈병원역이 생긴다라는 거 엄청난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일자리 중요하죠. 강동 첨단 업무지구에 삼성 엔지니어링 있는데 삼성 물산까지 들어왔잖아요.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케아 들어온다고는 고덕 상업업무 복합단지까지 강동 쪽에도 진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4차 산업 쪽이라는 거죠. 자,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강동역이 바로 여기에 있고 지금 강동구 안에서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가장 핵심 지역으로 지금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천호역과 지금 천호 유타운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잖아요. 천호역과 천호 강동역 이 사역을 보고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데 본 매물이 바로 그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핵심이냐? 바로 입지 때문에 그렇죠. 잠실 업무단지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이제 들어오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자리들이 이제 생기는데 바로 여기서 지하철로 세정거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입지적으로도 뭐 잠실 뭐 강남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다가 강동, 상일, 고덕 첨단 업무단지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 집 위에 지금 생기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미사 쪽에 지식산업센터들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 맞습니다.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이 이제 내 집 앞에 이제 정말 내일 모레 생긴다라는 거죠. 지금 투자를 해놓는다면 이것들이 완전히 완성이 됐을 때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강동구 안에서도 바로 강동역 도보 3분 거리 입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예, 이용하는 사람도 많은 데다가 직장 때문에서라도 또 규칙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5호선과 9호선의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 있는 핵심 입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볼게요. 자, 건물 중요하죠. 네, 지금 건물이 바로 이제 입게 되겠는데요. 자, 일단 뭐 7월 일단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그러죠. 지금 이것도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에서 지금 내년 하반기까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준주거 지역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자, 이 매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방 2개의 거실, 주방, 욕실. 아니 무슨 방 2개 있는 게 가장 그렇게 뭐 띄워줄 만한 일인가?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강남 4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남 4구 초역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맞습니다. 소형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소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잖아요. 뭐 20억을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아파텔이라는 거죠. 구조는 아파트처럼 되어 있는 3베이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가격은 오피스텔 수준인 정말 방 2개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시스템 에어컨, 뭐 드럼 세탁기, 냉장고 이런 풀옵션은 기본이 되겠습니다. 여기요,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까요? 어떨까요, 대표님?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다면 또 추천을 안 드렸겠죠. 당연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매매가가 2억 2,400만 원인데 이쪽 지역에 가셨던 분들은 아 정말 저게 맞나라고 이렇게 정말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그런 가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잠실 제가 세정거장이라고 했는데 잠실의 파크리오라는 아파트가 11평짜리 원룸이거든요. 방 하나밖에 없는. 이것이 8억 1,500이에요. 지금 미사 쪽에는 복층 원룸들이 2억대가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죠. 2억 1,0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돼 90% 이상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전세가가 높다라는 거는 매매가 상승 압박이 높다라는 거죠. 자, 2억 2,400인데 2억 1,000만 원이니까 지금 월세인 경우도 보증금 3천에 90인데 전세를 안고 투자하면 1,400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강동역에서 도보 상금분거리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일부 인사 나누기 전에 면대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거든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부동산 무료로 특강해드리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소개해드릴게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 투썸 빌딩으로 가시고요. 두 세미나 모두 02077-6357번으로 전화 주세요. 대표님, 세미나 잠깐 소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정말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미나도 오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를 활용한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건물주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정말 내 월급만 받아서 100세 시대 준비를 할 수 없습니다. 내 노년을 준비할 수 없거든요. 자, 내가 건물주로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세미나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2018 유망 부동산 무료 특강. 제가 정말 유망한 부동산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또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자, 매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쪽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요. 자,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안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데 너무 서울 중심권은 겁먹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서울 중심권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투자 금액이 작아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전략들 세워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제가 두 세미나 모두 직접 다 강의를 합니다. 방송 중에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었던 거 정말 2시간 가까이 제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많이 오셔서 세미나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최선의 해결책을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부동산 직문직답으로 돌아옵니다.